안녕하십니까. 애월 대표 변준환 강사입니다. 2023학년도 논술시험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1차 대학부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논술시험 일정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능 전 1차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전 1차 대학에서 제일 먼저 보는 대학은 10월 1일에 연세대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 성신여대, 10월 9일 가톨릭대와 홍익대, 10월 29일 경기대고요. 10월 30일에 서경대 시험이 있는데 서경대는 올해 처음으로 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능 1차 대학부터 시작해서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어떻게 시간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에 관한 간단한 팁만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 서울이죠. 인문사회 계열이 통합적으로 같은 시험을 보게 되겠고요. 시험 일자는 가장 빠른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3시부터 5시까지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논술 100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최저도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내신이 낮고 내신이 심지어는 여러분들 8, 9등급이라 할지라도 또한 뭘 안 보더라도요. 맞아요. 수능을 보지 않더라도 뭐만으로 논술만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어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반수나 또는 재수생들 그 이상의 학생들도 논술 시험만을 보고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연대가 논술 시험 유형을 만들었을까요? 그건 되게 단순해요. 충분히 이 논술 시험을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연대의 논술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시간 동안에 무려 4문항이 출제되는데요. 1번 문제는 기준제시 평가형인데 영어 제시문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도 역시 영어 제시문과 연결된 기준제시 설명형. 세 번째가 자료해석 평가형이고요. 네 번째가 여러분들 수리추론과 설명형이 결합된 문제죠. 이 네 번째 문제만이 글자 수 제약이 없습니다. 배점은 네 문항 모두 25점이죠. 따라서 결국 이 네 문항을 120분 동안에 풀기 때문에 한 문항당 완벽한 답안지를 써낼 수 있는 시간은 각각 30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보통 어떻게 훈련을 하시는 게 좋냐면 이런 문항 하나 600자 기준의 문제를 30분 안에 쓸 수 있는지의 능력치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닥쳐서는 연대 유형의 모의 논술을 쳐보면서 시험 감각과 시간 관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2022학년도 기출문제인데요. 자, 제시문 나의 영어 제시문 여러분들 나와 있었죠. 물론 영어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영어 제시문으로만 출제됐지 결국 이것도 논술 제시문이죠. 따라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문항에서 단락별로 여러분들 역시 영어 제시문도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세 단락. 그렇죠? 이렇게 단락별로 쭉 나눠져 있을 때는 반드시 단락별로 왜 이렇게 끊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그 안에 쟁점들을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문제 1-1번부터 2-2번까지 네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요. 즉 1-1,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시문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제시문을 평가하시오라는 평가형 문제고요. 평가형 문제는 여러분들 뭐죠? 설명, 비판, 평가, 분석 다 같은데요.
공식은 대지기내라는 공식을 보통 적용하게 돼 있죠. 이 중에서 평가의 대상과 평가의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평가의 대상은 뭐죠? 아래 나온 지문이죠. 이게 평가의 대상이죠. 그리고 평가의 기준은 뭐죠?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이죠. 이게 평가의 기준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600자로 써야 될지 논제를 통해서 간단히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미니개요를 설계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래 제시문이 길지 않지만 아래 지문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답안지에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자, 아래 지문의 내용은 어떤 거죠? 지문의 내용은 성과급 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성과급이 능력, 업적, 성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차등적인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간단히 이런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죠?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선생님 같으면 이 답안을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했을 거예요. 따라서 제시문 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뒤에 그리고 평가 내용을 써주는 내용 이렇게 구성을 했을 거고요. 자, 제시문 나는 역시 영어 제시문이니까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어떤 관점인지를 정리한 뒤에 역시 지문에 관한 내용의 평가 내용을 써주는 구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설계를 해봅시다. 이건 길어도 여러분들 뭐죠? 100자는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나머지는 결국 한 단락당 250자 정도에서 여러분들 구성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답안이겠죠. 다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가의 관점을 절반 정도 한 120자에서 130자 내외고요. 역시 평가 내용도 120자에서 130자 내외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그 뒤에는 뭐 하는 거죠? 네, 제시문 독해를 하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가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1-2번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에서 그랬어요. 제시문 나의 실험 결과를 뭐 하세요? 설명하시오란 문제죠. 역시 설명형 문제도 공식은 똑같죠. 대지, 기, 내죠. 이 중에서 설명의 대상과 설명의 기준이 있는지 봅시다. 뭐죠? 설명의 대상이 나와 있네요. 뭐죠? 라에 나타난 실험의 결과가 설명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이 설명의 뭐죠? 기준이 되겠네요. 자, 600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을 충실히 쓰기 위해서는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같으면 역시 세 단락의 구성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첫 번째, 제시문 라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의 관점인데 이미 문제 1번을 풀었으면 나의 관점이 어떤 것이라는 게 영어 제시문 독해를 통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험 결과를 뭐 하는 거죠? 왜 이런 실험 결과가 나타났는지 바로 설명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의 관점에서요? 다의 관점에서 역시 이런 실험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역시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될까요? 라의 실험 결과의 내용이 보통 한 200자 정도, 그렇다면 나머지 분량도 각각 200자 정도씩을 구성한다면 답안이 구성적으로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잡으면 훨씬 더 고득점할 수 있어요.
자, 문제 2-1번까지만 분석을 하고 2-2번은 여러분들 뭐죠? 수리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풀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문제가 어렵다면 여러분들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대치동에 오셔가지고 박교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시던가 또는 인강을 통해서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서 연대 논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교호 선생님이 연대 논술은 전문가니까 그 분야를 검색을 해보시던지 유튜브에 박교호 논술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1번은 자료 해석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논제에서 전제가 상당히 길어요. 그렇죠? 전제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죠.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뭐죠? 내재적 동기에 따라서 집단을 세 집단으로 분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 그래프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죠? 금전적 보상과 보상 후의 내재적 동기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 그래프가 나와 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라는 게 무엇이죠?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랬어요. 분석하라. 무엇을? 두 개의 그래프를 분석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래프를 분석하라는 게 키포인트인데 다만 조건이 있죠.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다음에 평가하시오. 무엇을? 가의 주장을 평가하란 문제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크게 선생님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뭐 두 개의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1과 그래프 2라고 해놓읍시다. 그래프 1, 2에 관한 뭐죠? 분석이 먼저 제시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네, 이를 기초로 제시문 가의 주장이니까 가의 주장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적용한 뭐죠? 평가 내용을 그 뒤에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00자 내외 안팎이니까요. 이거 일단은 절반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300자. 그러니까 그래프 하나당 150자에서 200자 내외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들은 200에서 300자 정도 사이에서, 즉 100에서 150자 정도는 가의 주장 내용, 그리고 100에서 역시 150자 정도는 가의 주장에 대한 평가 내용을 쓰는 구조로 만들어 주신다면 매우 좋은 답안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2번은 여러분들 뭐죠? 최후 통첩 게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걸 수리적으로 연결시킨 건데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여러 번 다양한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완벽한 경제적 인간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에게 1원이라도 이익이 있다면 그걸 선택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최후 통첩 게임의 구조와 구조의 변화의 요인을 분석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수학적으로 연결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시 1차 대학부터 쭉 이렇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